난 한국인과는 악수 안 해. 브래드 톰슨의 싸늘한 말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 임원들의 모든 시선이 그와 그의 앞에 선 29살 한국 여성에게로 동시에 꽂혔습니다. 김지아는 내밀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며 브래드의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걸렸죠.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재현 회장의 서재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책상 위엔 투자 보고서들이 가득했고 한쪽 벽면은 그가 섭렵한 성공 신화들이 액자 속에 전시되어 있었죠. 지아야, 이리 와 앉거라. 딸을 바라보는 김재현 회장의 눈빛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예순이 된 그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와 깊은 연륜이 함께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의 맞은편에 자리한 지아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29년을 오롯이 준비해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네가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 김 회장이 테이블 위로 파일을 쓱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테크비전 인더스트리. 우리가 꼬박 3년을 주시해온 곳이야. 지아는 파일을 펼치며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인 테크비전, 재무 건전성에 성장 잠재력까지 뛰어났죠.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기업 문화야.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아. 우리가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많아.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닉스 캐피털은 결코 수익성만 보고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갖춘 곳에만 투자한다는 철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네가 직접 들어가서 그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그 말에 지아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한국을 떠나 미국 땅을 밟았던 부모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거대 투자사를 일군 아버지의 험난했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영어가 어눌해서, 아시아인이라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숱하게 멸시받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러나 지아는 달랐습니다. 하버드 MBA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에서 보낸 5년, 그리고 지금은 100억 달러 규모 투자사의 유일한 상속녀. 그럼에도 차별의 그림자는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학생은 창의력이 없어 라던 대학 교수와 결국 아버지 빽이겠지 라며 뒤에서 수군대던 회사. 동료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지아는 그 후 나흘 내내 테크비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공개된 재무제표는 기본, 퇴사한 직원들의 내부 증언까지 샅샅이 모았습니다. 비서인 사라 윌슨이 정리된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지아. 여성 임원 비율이 겨우 3%에 불과하고 아시아계 임원은 전무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지아가 다른 자료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당한 처사로 회사를 떠난 직원이 무려 27명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 측에선 단 한 건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야.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가시겠다고요?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지아는 의도적으로 평범한 옷차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샤넬 슈트가 아닌 백화점 세일 코너에 3만 원짜리 검은 정장을 선택했죠. 그녀는 결심했다. 손목에서 빛나던 30만 달러짜리 파텍 필립을 풀어내고 그 자리엔 고작
5만 원짜리 시티즌 시계를 채웠다. 에르메스 버킨백이 있던 손에는 낡은 검은색 토트백이 들려 있었다. 거울 속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지아가 의도한 바로 그 모습이었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자신의 능력과 됨됨이만으로 평가받을 무대를 원했던 것이다. 이제야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겠군. 지아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변신은 차에서 정점을 찍었다. 아버지의 벤틀리도 자신의 포르쉐도 아닌 회사 업무용 현대 소나타였다. 번호판마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차량 번호 하나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에 사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아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소나타의 운전대를 굳게 잡으며 지아는 되뇌었다. 오늘만큼은 김재현 회장의 딸도 피닉스 캐피털의 상속녀도 아니다. 오롯이 김지아라는 한 사람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날, 테크비전 본사가 있는 맨해튼으로 향하며 지아는 전의를 다졌다.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마천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지아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단순히 투자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와 같은 오만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뿌리부터 바꿔야만 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몸조심하거라. 그리고 잊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그랬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저 멀리 목적지인 테크비전 빌딩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늘을 찌를 듯한 50층짜리 유리 건물. 그 앞에서도 지아의 마음은 고요했다.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너희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아는 차갑게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검토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그녀의 전쟁, 그 서막이었다. 사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준비 완료, 작전 개시. 테크비전 본사 주차장에 들어섰다. 주위는 온통 벤틀리, 포르쉐, 테슬라 같은 명품 차들로 가득했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지아의 소나타. 발레 파킹 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혹시 배달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요. 방문객입니다. 지아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차 키를 건넸다.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건 예상 범위 아니었다. 건물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역대 임원들의 사진 속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백인 남성들만 존재했다. 지아는 차분히 심호흡을 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과연 브래드 톰슨은 어떤 인물일까? 이 회사를 둘러싼 소문은 과연 진실일까? 모든 의문은 곧 풀릴 터였다. 안녕하세요. 테크비전의 브래드 톰슨 대표님과 약속이 잡혀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접수원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본 후에야 화면을 확인했다. 이내 그녀의 표정은 황당하다는 듯 굳어졌다. 정말로 저희 대표님과 약속하셨다고요? 접수원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차림새로 대표님과 무슨 일로 약속이라도 잡았을 리 없다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 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응수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투자 관련 검토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접수원은 모니터를 다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듯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혹시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음식 배달원?
그 말에 지하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29회를 살며 숱하게 겪어온 차별이었지만 언제나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이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겪는 멸시는 유독 더 뼈 아팠죠. 주위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마저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은 아예 대놓고 고개를 돌려 지하를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투자 검토 미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지하가 한층 더 명확하게 말했지만 접수원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죠. 그럼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접수원은 지하를 조그만 대기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로비 한편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값비싼 커피, 머신, 그리고 온갖 간식이 마련된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백인 남성 두 사람이 느긋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나 지하가 안내된 곳은 덩그러니 놓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전부인 일반 대기석이었습니다. 커피는 고사하고 마실 물 한 잔조차 없었죠.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접수원이 아무 감정 없이 말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VIP 라운지에 백인 남성들에겐 편히 계세요라며 상냥하게 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냉담한 태도였죠. 지아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들을 하나씩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아래에는 20명가량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전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여성이나 유색인도 보이지 않았죠. 직원 소개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개발팀장부터 영업이사, 그리고 재무, 담당 이사까지 모두 백인 남성들의 차지였습니다. 여성과 소수 인종은 오직 보조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죠. 지하의 가슴속이 꽉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현실의 벽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나다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그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은 활보하고 다녔지만 여성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다녔거든요. 저 여자, 정체가 뭘까? 한국인 같은데 여긴 어쩐 일로 왔지? 혹시 청소부인가? 목소리는 수군거림에 가까웠지만 지하의 귀에는 전부 들려왔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한 험담은 유난히 날카롭게 박혔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반반씩 뒤섞인 눈초리들이었죠. 마치 동물원 우리 안의 동물을 쳐다보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조용히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접수원이 청소부로 오인함. VIP 라운지가 아닌 일반석으로 안내. 약속은 오전 10시였으나 10시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 없음. 그 사이 VIP 라운지의 백인 남성들은 이미 회의실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어느덧 11시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지아는 시계를 확인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죠. 이 모든 건 일종의 시험이었으니까요. 제 인내심과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였죠.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핑계로 건물 내부를 꼼꼼히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진열된 직원 사진과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니 다양성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올해의 직원으로 선정된 10명 중 9이 백인 남성이었고 나머지 1명조차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아시아인은커녕 히스패닉이나 흑인 직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화장실에서 나오던 그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그 동양 여자 말이야? 응, 봤어.
뭐 하는 사람일까? 분위기가 좀 묘하던데. 청소 담당 직원 아닐까? 근데 시간이 너무 이른데. 그 순간 지아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죠. 오히려 더 예리한 시선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직원들의 명찰을 보니 역시나 모든 관리직은 백인 남성이었고 아시아계는 고작 기술부서의 몇 명뿐, 그들마저 전부 남성이었죠. 11시 15분이 되어서야 젊은 남자 직원이 느긋하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아 씨 되시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께서 갑작스러운 용무가 생기셔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사과의 기색 대신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뺏겼다는 듯한 태도였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안내해 주시죠. 그를 따라 복도를 걷는 동안 지아는 이 회사의 공기를 더욱 명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핵심 요직에는 백인 남성들이, 보조적인 업무는 여성과 소수의 유색인종이 맡고 있는 구조였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직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백인 남성들의 표정은 한없이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외 직원들은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안내받은 장소는 전망 좋은 임원실이 아닌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옹색한 테이블에 평범한 사무용 의자가 전부였죠. 도무는 푸울은 우롱고. 지아는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무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었다면 을의 전망이 탁 트인 대회의실로 안내했을 테니까요. 여기서 잠시만 대기하시면 대표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직원은 문을 닫고 사라졌고 지아는 답답한 공간에 홀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었죠. 지아는 가방을 매만지며 전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직까진 모두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사라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신호만 주십시오. 지아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판에 박힌 회사 속에서 구색만 갖춘 다과, 그리고 노골적으로 격을 낮춘 이 공간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임을 느낄 수 있었죠. 과연 자신이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지, 또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죠. 지아는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29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차별과 멸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여러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웃음소리와 함께요. 자, 그럼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한국 여자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명백한 브래드 톰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의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브래드 톰슨이 모습을 드러냈죠. 52살의 그는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5명의 임원진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죠. 예상대로 모두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브래드는 지아를 발견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내렸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진열된 상품에 가치를 매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경멸이 섞인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한국에서 온 여자로군. 임원들을 향해 던지는 그의 말투에는 이미 무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한국 여자라니 마치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아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래드는 내밀어진 손을 경멸하듯 쳐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한국인과는 악수 안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뒤따르던 임원들 중 몇몇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몇몇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아의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미동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브래드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죠. 그 발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브래드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자약했죠. 한 명이 킬킬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대표님은 화끈하시다니까. 지아의 귀에 그 말이 똑똑히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해볼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노트북을 펼치며 입을 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 물론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천천히 말해주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그야말로 유치원생용 교육 자료 수준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용어조차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는 기술, 회사입니다. 기술이 뭔지는 알죠. 브래드는 기술이라는 단어에 유치할 정도로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마치 지아가 그런 기초적인 개념조차 모를 거라 확신하는 듯한 태도였죠. 지아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을 구른 자신을 대놓고 갓난아기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아는 그저 조용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돈을 벌어 주주들에게 배분합니다. 이걸 수익이라고 부르죠. 브래드는 정말로 수익의 개념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글도 못된 아이를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죠. 이건 인건비라고 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지아를 조롱하기 위해 짜인 한 편의 쇼였던 겁니다. 지아는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라에게 신호를 보냈죠. 1단계 시작. 준비하세요. 혹시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사라도 불러드릴까요? 브래드가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노골적인 조롱이 서려 있었죠. 지아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한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영어는 그녀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러나 브래드는 그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업 이야기를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있을지 의문이네요. 한국 분들이 보통 수학은 잘해도 브래드가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창의력은 부족하다는 의미였죠. 지하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가 마침내 입을 열자 브래드와 임원들은 뜻밖이라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테크비전의 지난 3년간 연구개발비 지출 추이를 보면 작년에 22%나 줄었는데 같은 기간 특허 출원은 오히려 30%가 증가했더군요. 이 모순적인 현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브래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전문가 수준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건 저희 재무팀장이 추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기술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 지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테크비전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이번 질문에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브래드는 허둥지둥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 남자 직원들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남자 직원들이라는 그 말에 지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성차별에 인종차별까지 동시에 겪고 있는 셈이었죠. 지금 당장 설명해 주시죠.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투자 결정이라니요. 브래드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투자할 자금은 있으신 겁니까? 아까 보니 주차장에서 현대차를 타고 오시던데요. 임원들이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하의 차를 사전에 파악해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옷차림도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브래드가 지하의 정장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거물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옷차림을 하지 않아서요. 혹시 다른 회사에서 나온 직원은 아니신지 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곧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신비주의 콘셉트이신가? 브래드가 손뼉을 치며 웃자 임원들도 따라서 폭소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저희 회사나 둘러보시고 가시죠. 진짜 투자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시고요.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지아는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라의 답장이 떠 있었죠. 모든 준비 완료. 언제든 신호만 주십시오. 지아는 주위를 다시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모욕적인 언사는 증거로 차곡차곡 쌓이는 중이었죠. 그럼 계속 진행하시죠. 지아가 입가에 미소를 걸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전혀 없었죠. 브래드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앉은 이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거물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권력자인 줄 알겠죠. 그리고 지금 뱉는 모든 말이 훗날 스스로를 도참할 증거가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위한 막이 오를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영어는 알아듣는 겁니까? 브래드가 재차 물었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질문의 반복. 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노골적인 모욕감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전문적인 질문은 못 들으셨습니까? 지아가 침착하게 응수했으나 브래드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요, 발음이 좀 어색해서요. 혹시 본토 출신이 아니신가요? 그럼
저희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긴 힘드시겠군요. 그 말에 지하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작 자신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토종 미국인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브래드는 애초에 그런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었죠. 부모님은 한국 분이시죠?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브래드는 대뜸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인, 단독미, 이육, 업무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투자 결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아가 되물었지만 그는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세탁소나 식당 같은 거요. 보통 한국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명백히 선을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지하의 손끝은 차가워졌지만 얼굴엔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직업이 투자에 영향을 미칩니까? 글쎄요. 가정 환경도 무시 못하죠. 이게 보통 큰 돈이 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해할 환경에서 컸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런 걸 칸돈이. 지아는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크비전의 클라우드 비용이 매출의 15%나 되는데 업계 평균인 8%를 상회하는 이유가 뭔가요? 브래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또다시 전곡을 찔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그럼 임원 보상 구조는 어떻습니까? 성과급과 스톡 옵션의 구체적인 구조가 궁금합니다. 이번엔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지아의 질문이 워낙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상과 달리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복잡한 거는 저희 남자 직원들이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브래드는 또 남자 직원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복잡한 걸 이해 못 한다는 편견의 발로였죠. 왜 꼭 남자 직원이어야 합니까? 지아가 조용히 묻자, 아, 그게 여성분들이 보통 이런 숫자 계산에 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여성분들은. 그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성과 인종을 동시에 겨냥한 차별이었죠.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다급히 끼어들었죠. 사실 저희는 다양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계 직원도 상당수고요. 주로 어떤 직무를 맡고 있습니까? 지아가 물었죠.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코딩 같은 거요. 한국인들이 그런 건 또 잘하니까요. 한 임원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프로그래머 중 절반은 아시아계 사람들이죠. 아주 성실하다니까요.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지아는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한국계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꿰뚫어 보았죠. 그저 단순 기술 인력, 늦은 시간까지 부려먹기 좋은 값싼 노동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나는 그 냄새는 좀. 한 임원이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냄새요? 아, 김치 냄새 말씀하시는군요. 한국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때 말이죠. 좀 그렇더군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부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의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음식의 냄새가 거슬린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변명 같은 말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말은 충분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브래드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투자 경험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아,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큰 거래는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맡아서요.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특히나 여성분의 경우에는요.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너무 어리신 것 같은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있겠어요? 지하의 나이는 29, 명백한 성인이자 하버드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그런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브래드의 말에 힘을 싣기 시작했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라는 게 원래 신중해야 하는 법이죠.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 없고요. 지아는 이것이 개인의 편견을 넘어선 조직적인 모욕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사 전체에 깔린 문화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만지며 사라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드릴까요? 지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여준다니요.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브래드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제 배경과 경력, 그리고 투자 역량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대단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 아닐 텐데. 임원들이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조용히 명함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만하죠. 브래드가 일방적으로 미팅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논의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냥 둘러보고 가시죠.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후회라니, 우리가 뭘 후회한다는 겁니까? 브래드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지만 지아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차갑고도 서늘한, 섬뜩한 기운마저 감도는 미소였죠. 그때 사라에게서 답신이 왔어요.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지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길고 잔인한 복수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60대로 추정되는 기품 있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고가의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남자였죠. 리차드. 브래드가 화난 얼굴로 소리치며 일어섰어요. 방금 전 지아를 대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브래드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그와 따뜻한 포옹을 나눴죠. 지아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본인과는 악수조차 피하던 사람이 다른 백인에겐 저토록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차드, 이쪽으로 앉으시죠. 커피 아니면 위스키 한잔 하시겠어요? 브래드가 직접 의자를 빼주며 안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친밀감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가 있습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으로요. 임원들 역시 모두 일어나
리차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했죠. 리차드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지아는 구석에서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시간 15분이나 방치되었던 것과는. 리차드는 지아를 슬쩍 보더니 브래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여성분은 누구시죠? 아, 저분이요? 브래드가 지아 쪽을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혀 신경 쓸 것 없다는 듯이요. 그냥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투자하겠다는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리차드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지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자, 리차드,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브래드는 완전히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지아에게 보여준 조잡한 자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복잡한 도표와 전문 분석으로 가득한 자료였죠. 지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회의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임원 중 한 명이 리차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계 사람들이 꽤 자주 와요. 근데 다들 그 특유의 냄새가. 네, 맞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숨을 참게 되더군요. 리차드와 브래드는 그 말을 듣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게다가 영어도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맞아요. 발음도 좀 이상하고 말이죠. 문화도 잘 모르고. 지아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똑똑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증거를 위해서요. 리차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알고리즘은 효율성이 기존 대비 300%나 향상됐습니다. 브래드가 상세한 기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지아가 질문했을 때 너무 복잡하다며 회피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 15%, 유동성 비율은 250%. 지아가 했던 재무 질문들에 이제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물론 리차드에게만요. 지아는 조용히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이 모든 이중적인 잣대를 전부 기록하는 중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군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리차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브래드가 갑자기 지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미스 김, 커피 한 잔 부탁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지아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부하 직원처럼 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커피 말입니까? 네, 리차드님, 커피가 다 떨어져서요. 밖에 나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다 주시겠어요? 돈은 제가 내드리죠. 명백히 선을 넘는 요구였습니다. 투자 미팅에 참석한 이에게 커피 심부름이라니. 그런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임원들이 비웃으며 쳐다봤어요. 전부 지아를 모욕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명백한 모욕이었죠. 전 투자자 신분으로 왔습니다. 지아가 침착하게 응수했죠. 아, 맞네요. 투자자셨지? 브래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리차드가 미팅을 마무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투자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브래드가 리차드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십시오. 따뜻한 악수를 나누며 등을 두드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리차드가 사라지자 브래드의 시선이 지아에게 향했죠. 자, 우리도 이제 끝내도록 하죠.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차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회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브래드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말했을 텐데 난 한국인과는 악수 안 한다고. 이번엔 한층 더 노골적인 태도였죠. 임원들 앞에서 버젓이 차별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좀 깨끗하지 않다고 느껴서요.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습니다. 지하의 온몸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대로였죠.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지아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죠.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본론은 다음에나 얘기합시다. 브래드가 철저히 무시하는 투로 말했죠. 다음이라뇨? 네, 아마 한 몇 년쯤 뒤에 말이죠. 그때까진 경험이나 더 쌓고 오시고요. 임원진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대놓고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지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었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단계 개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지아가 일어서며 말했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은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기억이라뇨? 뭘 기억하라는 거죠? 브래드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아는 답하는 대신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가방을 챙기며 지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굴욕을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였죠. 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야. 핸드폰으로. 사라에게서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10분 뒤 개시합니다. 지아는 건물을 빠져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브래드 톰슨과 테크비전은 그들이 결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상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지아는 테크비전 건물 1층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문을 걸어 잠근 그녀는 아버지에게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아야. 결과는 김재현. 회장의 음성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가진 걸 전부 쏟아부으세요. 통화를 마친 지아는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29회 동안 견뎌온 모든 굴욕의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힘이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맨해튼의 피닉스 캐피털 본사 사라 윌슨이 팀원들과 함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게서 신호가 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작전을 개시합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화면엔 테크비전의 실시간 주가가 요동치고 있었죠. 우선 우리 협력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세요. 테크비전에 대한 우려를 퍼뜨릴 시간입니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핵심 투자사, 펀드 매니저, 그리고 시장 분석가들에게 연이어 전화가 걸려갔죠. 네, 테크비전 실사 중에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으나 기업 지배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듯합니다. 오후 1시 30분, 테크비전 주가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3.5%, 이내 5%.
어떠한 뉴스나 공시도 없이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3배를 훌쩍 넘었죠. 테크비전 재무팀장이 다급히 브래드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리차드와 성공적인 미팅을 마쳐 들떠있던 브래드는 이 갑작스러운 보고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문제야?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브래드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죠. 정말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지? 오늘 뭐 나온 뉴스라도 있어? 그게 전혀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공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체 왜 떨어지는 거냐고. 브래드의 음성에 노여움이 묻어났습니다. 완벽했던 하루가 엉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재무팀장이 투자사 몇 군데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시장의 분위기가 테크비전을 향한 우려 섞인 소문이 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오후 2시 경제부 기자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테크비전 주가 급락, 원인은 오리무중. 테크비전 4% 하락, 투자자 우려 확산. 아직은 단신이었지만 시장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의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과 대주주들이었죠. 브래드, 어떻게 된 건가? 주가가 왜 이래? 문제 없습니다. 일시적인 시장 조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브래드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오후 3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하락세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닌 심각한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말인가? 네, 30분 뒤에 시작입니다. 브래드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래드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한국 여성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그는 다급히 비서를 불렀죠. 오늘 아침에 왔던 그 한국 여성, 이름이 뭐였지? 아, 김지아라고 했습니다. 김지아, 그 이름으로 한번 찾아봐. 너무 흔한 이름이라 검색 결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투자자 김지아로 찾아봐. 비서가 검색어를 좁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데요. 피닉스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뜨는데 브래드가 직접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브래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지아, 피닉스 캐피털 그룹의 상속녀,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에서 쌓은 5년 경력, 한국계 최연소, 억만장자 상속녀, 피닉스 캐피털의 자산은 100억 달러. 브래드의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가 무시했던 여성이 업계 최강 투자 회사의 상속녀였다니 믿을 수 없었죠. 세상에, 브래드는 아침의 일들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악수 거절, 조롱 섞인 프레젠테이션, 인종차별적 발언, 커피 심부름까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당장 김지아에게 연락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닉스 캐피털에 전화해서 사과 약속을 잡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언론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브래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사회 의장이었죠. 브래드, 대체 무슨 일인가? 피닉스 캐피털이 우리 회사를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브래드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복잡해? 지금 회사 주가가 10% 넘게 폭락했는데
복잡하다고? 이사회 의장의 목소리엔 노기가 서려 있었죠. 30분 뒤에 열릴 이사회에서 전부 설명하게. 물론 해결책도 함께 말이야. 전화가 끊기자 브래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피닉스 캐피털에 연락해봤지만 김지아 씨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브래드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지아의 복수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브래드는 넋을 잃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지아, 피닉스 캐피털 그룹 창립자 김재현 회장의 딸, 나이 29,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에서 5년간 근무, 현 피닉스 캐피털의 유력한 후계자, 운용 자산 규모만 100억 달러. 브래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요. 말도 안 돼. 오늘 아침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한국 여성이 업계 최고 거물의 딸이었다니. 브래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테크비전 주가 15% 폭락, 피닉스 캐피털과의 연관성 의혹, 업계 1위 피닉스 캐피털, 테크비전의 중대 우려 표명, 김지아 부사장, 테크비전 실사 중 중대 결함 포착. 언론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분위기는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휴대전화가 불티나게 울려댔습니다. 기자, 투자자, 이사회까지 모두가 그를 찾고 있었죠. 브래드,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피닉스 캐피털이 우릴 실사했다는 게 정말인가? 김지아는 또 누구고 왜 우리 회사에 나타난 거야? 오후 4시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25.7%. 주식 가격은 그야말로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평소의 10배를 가뿐히 넘겼죠. 테크비전 내부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라도 터진 건가? 주식 가치가 무려 4분의 1이나 증발했잖아. 설마 회사가 부도나는 건 아니겠지? 복도 여기저기서 흉흉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7명의 이사 모두가 싸늘한 시선으로 브래드를 쏘아봤죠. 브래드, 해명해봐. 대체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건가? 이사회 의장의 음성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금일 오전에 피닉스 캐피털이 실사를 나왔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지? 브래드는 말문이 턱 막히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종차별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저 사소한 오해가 오해. 25%나 폭락한 게 오해란 말인가? 이사들의 언성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즉시 피닉스 캐피털과 접촉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 브래드는 급히 피닉스 캐피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죠. 안녕하십니까? 피닉스 캐피털입니다. 김지아 부사장님과 통화를 요청합니다. 테크비전의 대표 브래드 톰슨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몇 분의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지아 부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셔서 통화가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정말 위급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브래드는 초조하게 책상만 톡톡 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김지아 부사장님께서는 테크비전 측과는 더는 할 얘기가 없다고 전하셨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자 브래드는 재차 전화를 걸었죠.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객님, 저희가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더는 연락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렇다면 김재현 회장님 연결은 가능합니까? 회장님 연결은 더더욱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순간이었죠. 피닉스 캐피털은 테크비전과의 그 어떤 소통도 거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브래드는 깊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업계 전체에 싸늘한 반응이었죠. 다른 투자사들과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 미안하지만 우리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야겠어. 피닉스 캐피털이 정확히 뭘 문제 삼았는지 알기 전까지는 말이야. 우리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니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피닉스 캐피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었죠. 브래드는 텅 빈 사무실에서 오늘 아침을 복귀했습니다. 곱씹어 보았습니다. 나는 한국인과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가 뱉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어를 알아듣긴 합니까? 김치 냄새가. 커피나 한 잔 가져다 줄래요? 그의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어째서냐고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였죠. 저녁 뉴스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구체적인 보도로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테크비전, 시대착오적 기업, 문화 논란의 중심에 서다. 피닉스 캐피털, 차별적 관행 확인 주장. 테크비전의 임원 다양성 지수는 업계 최악의 수준, 아시아계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테크비전의 어두운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낡은 차별 사례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 브래드는 텅 빈 사무실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장마감, 직전까지 폭락하며 마이너스 28%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지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지아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뵐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거리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했죠. 브래드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한 사람을 얕본 것이 아니라 이 업계 전체의 거대한 권력 구도를 함부로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지하의 복수극은 브래드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오전 10시 정각, 테크비전 로비에 김지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3천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수트,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 그리고 에르메스 버킨백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억만장자 상속녀의 자태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와 함께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의
최정예 변호사, 2명의 엘리트 회계사, 그리고 사라 윌슨까지 대동한 그야말로 전면전을 준비하는 군단과도 같았죠. 접수원은 지아를 보고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제 청소부로 착각했던 바로 그 인물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김지아입니다. 브래드 톰슨 대표와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는 권위와 자신감이 묻어났죠. 브래드가 허겁지겁 로비로 달려나왔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지새운 티가 역력한 얼굴이었죠. 짙은 다크서클과 구겨진 정장이 그의 초췌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지아 씨,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브래드가 환대하듯 두 팔을 벌리며 다가왔지만 지아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최고층 임원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브래드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와는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죠. 어제는 그 방이 제게 딱 어울린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아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브래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일행은 곧장 50층 최고급 임원 전용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었죠. 어제의 창문 하나 없던 골방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상석에 자리했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임원들은 그녀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야만 했죠. 권력의 저울이 완벽하게 기울어진 광경이었습니다. 어제 미팅에서 꽤 흥미로운 일들이 있었죠. 지아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그저 오해였습니다. 브래드가 더듬거렸습니다. 지아가 테이블 위로 스마트폰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아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전날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브래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죠. 영어는 알아들으시죠? 김치 냄새 때문에 그런데 커피 좀 사다 줄래요? 남자 직원들이 설명할 겁니다. 유르미는 그러고 영어는 커피다소. 온갖 차별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흘러나왔고 임원들은 침묵했으며 브래드는 손을 떨었습니다. 이 또한 오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변호사가 나섰죠. 본 녹취는 연방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인종,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인과 악수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법정에서 이 증거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 브래드 톰슨 씨 개인에게 막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겁니다. 브래드의 손떨림이 더 심해졌죠. 물론 회사 역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최소 수십억 원에서 시작해 최대 수백억 원까지요. 사라 윌슨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주요 언론사들과 접촉을 끝냈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CNN이 녹음 파일과 함께 테크비전의 차별 문제를 다루는 심층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화면엔 테크비전 차별 스캔들, 단독 보도 예정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겁니다. 브래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제발. 잠시만. 하지만 지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제는 제게 기다리라더니 오늘은 당신이 기다려달라 청하는군요. 그때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죠.
그녀는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아 씨, 골드만삭스입니다. 테크비전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같은 결정입니다. 더는 협력이 어렵겠습니다. 블랙록 역시 투자금 전액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사들이 연이어 테크비전에 등을 돌리겠다고 선언하는 전화였습니다. 브래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업계 전체가 등을 돌리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이제 제가 누구인지 좀 아시겠나요? 사라가 다른 노트북 화면을 비췄습니다. 화면은 온통 소셜미디어 피드였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는 테크비전 차별 해시태그고요. 페이스북에는 브래드 톰슨 관련 게시물이 초당 100개씩 쏟아지고 유튜브엔 벌써 패러디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난 한국인과는 악수하지 않아 라는 말이 밈이 됐습니다. 온라인 전체가 테크비전을 비웃고 있죠. 브래드의 얼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멈춰줘. 제발. 브래드가 애원하듯 말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테크비전 이사회 임원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드 톰슨, 즉시 해임이야. 이사회 의장이 냉정하게 선포했습니다.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혔으며 브랜드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개인의 편견과 차별로 회사를 존폐 위기에 몰아넣었으니 더는 테크비전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브래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아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브래드, 톰슨 씨,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는 당신이 멋대로 판단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멸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힘을 가진 사람이었단 걸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피부색이나 성별 따위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브래드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지 한 명의 여성을 얕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음을 지아는 승리자의 위용을 뽐내며 당당히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브래드가 축출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테크비전 본사는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 모여 불안한 목소리로 수군댔습니다. 대표가 잘렸다는 게 진짜 사실이야? 그럼 이제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닐까? 주가는 무려 마이너스 35%까지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만 계산해도 단 하루 만에 2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었죠. 인사팀 앞에는 사직서를 내려는 직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재빨리 탈출하려 했죠. 이런 곳에서 제 미래를 걸 순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회사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여기서 무슨 경력을 쌓겠어요. 저녁 8시 정각 뉴스에서 테크비전 사태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테크비전 CEO 브래드 톰슨 인종차별 망언으로 전격 해임. 한국인과는 악수 안 해. 충격적인 발언 전문 공개. 피닉스 캐피털 김지아 부사장에게 커피 심부름까지 시켜. 뉴스에서는 지아가 제공한 녹취 파일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습니다. 브래드의 오만한 목소리가 전국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김치 냄새가 역해서 영어는 알아들으시나 우리 남자 직원들이 설명할 겁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은 순식간에 마비될 지경이었죠. 트위터에서는 테크 비전아웃, 브래드 톰슨인 종차별 해시태그가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 2위를 휩쓸었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런 작자가 CEO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네요. 김지아 부사장, 정말 통쾌하다. 제대로 한 방 먹였네. 이게 바로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예시. 인스타그램에는 각종 패러디 밈과 영상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난 한국인이랑은 악수 안 해라는 브래드의 망언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유튜브에는 단 몇 시간 만에 관련 영상이 수백 개나 올라왔고 누적 조회수는 이미 1,000만 회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테크비전 사태는 실리콘밸리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일제히 자사의 다양성 및 포용성 지표를 긴급 점검하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에도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나? 아시아계 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 차별 관련 내부 고발은 몇 건이나 있었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 역시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모두가 테크비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다양성 교육을 즉시 시행하라. 차별 신고 채널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임원진 구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테크비전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임시 CEO를 선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는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47살의 퍼트리샤 윈터스. 그녀는 본래 부사장이었지만 이 사태를 계기로 하루아침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테크비전을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패트리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차별 문화와는 완전히 선을 긋고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겠다고 말이죠. 모든 임직원이 성별이나 인종, 출신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첫 번째 조치는 바로 기존 경영진의 대대적인 물갈이였습니다. 브래드와 한패가 되어 차별을 방관했던 임원들을 모조리 해고한 것입니다. 패트리샤는 뒤이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모든 관리직 채용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이름, 성별, 인종을 가린 채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죠. 둘째, 분기별로 회사의 다양성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다양성 및 포용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테크비전의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 셈이죠. 그날 저녁, 김재현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평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그였기에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제 딸이 겪어야 했던 차별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재현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30에 전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도 똑같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는 더 이상 이런 부당함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미 전역에 한인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를 지지하는 메시지로 도배되다시피 했죠. 테크비전 사태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낳았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앞다투어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내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시아계 관리자급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차별 방지 관련 교육을 매월 한 회씩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그야말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다양성 지표 개선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투자업계까지 번졌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 다양성 지표를 핵심적인 평가 항목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재무 성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의 문화와 다양성 또한 투자 결정의 핵심 잣대가 되었습니다. 한편 브래드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한 것은 물론 그 어떤 회사도 그를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브래드는 방송에서 또다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난 한국인과는 악수 안 해.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마저 그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했고 아내는 지인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냐고요? 브래드는 그제야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3주 후 실리콘밸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양성 확보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김지아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업계 전체의 지형도를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차별 없는 직장이라는 문구가 핵심이 된 것이었죠. 이는 필수 사항이었죠. 면접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질문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과거 차별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묻는 식으로요. 테크비전 역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으니까요. 주가도 점차 상승세를 탔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죠. 이제야말로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지하의 복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거대한 혁명이 된 셈이었죠. 그리고 1년 후 테크비전의 새 본사 로비는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임원진 사진들 속엔 다채로운 얼굴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여성 임원 3명에 아시아계 2명, 히스패닉계 1명과 흑인 1명까지 그야말로 진정한 다양성을 실현한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최고의 직장 1위, 테크비전, 다양성 경영 대상 수상, 여성 친화 기업 인증 등 로비 한쪽엔 수많은 상패가 빛나고 있었죠.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직원들의 얼굴부터가 달라졌어요. 모두가 자신감 가득한 표정으로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더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이도 없었습니다. 패트리샤 윈터스는 마침내 정식 CEO로 취임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테크비전은 실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죠. 직원 만족도 95%, 업계 1위 달성, 매출 30%, 신규 특허 출원
200% 증가, 우수 인재 영입률, 업계 최고, 다양성이 그저 도덕적 가치를 넘어 실제 경영 성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겁니다. 차별이 사라지자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패트리샤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전에는 성별이나 인종에 가려져 묻혀있던 재능들이 마침내 모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지아 효과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경쟁적으로 다양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 50% 달성, 외국인, 직원 채용 확대와 나이 차별 금지 등 유럽과 한국의 투자사들 또한 김지아 기준을 받아들였죠. 투자 결정 전 기업의 다양성 지표를 필수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얼마나 공정한 곳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차별적인 기업은 장기적 성장이 불가능하니까요. 뉴욕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투자 포럼, 김지아는 그곳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회변화 공헌상이었죠. 시상대에 오른 지아의 모습은 1년 전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층 더 당당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요. 1년 전 저는 단순 투자 검토를 위해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지아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장내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자리엔 전 세계 투자업계 거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지아가 중대 발표를 암시했습니다. 저희 피닉스 캐피털은 테크비전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테크비전이 진정한 변화를 보였기에 가능한 결정입니다. 만약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 투자는 언제든 철회될 것입니다. 업계 전체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진정한 변화만이 기회를 얻는다는. 하지만 지아의 발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죠. 피닉스 캐피털은 미래에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매년 100명의 젊은 여성 인재와 소수 인종 출신들에게 전문 투자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할 겁니다. 이들이 미래의 또 다른 김지아가 되어 더 공정한 세상을 이끌어갈 겁니다. 청중석에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과 소수 인종 참석자들의 박수는 더 열렬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아는 젊은 참석자들과 따로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과 소수 인종 출신들, 희망에 찬 눈빛을 한 이들이었죠.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 여러분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한 젊은 한국계 여성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싸우지 말고 동료들과 연대하세요. 변화는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지하에 조원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호텔 로비에서 지아는 아버지 김재현 회장과 마주했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엔 자랑스러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장하구나, 내 딸 지하야. 김재현 회장은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못했던 일을 네가 해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닦아두신 기반이 있었기에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민 1세대 아버지와 2세대 딸이 함께 이뤄낸 감격적인 변화의 순간이었죠. 이제 우리 후손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지. 한편 브래드 톰슨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온라인 강의를 만드는 일을 했죠. 제목은 차별의 대가, 한 CEO의 몰락.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강의는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브래드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김지아를 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회와 지독한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지아는 뉴욕 피닉스 캐피털 본사 최고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맨해튼의 야경이 황홀하게 펼쳐져 있었죠. 책상 위엔 사장 김지아라고 적힌 새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회사의 공식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벽면에는 차별 없는 투자, 공정한 세상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1년 전 테크비전에서 겪었던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차별이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테크비전에 패트리샤 CEO가 보낸 메시지였죠. 지아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려요. 지아는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었죠. 오직 능력과 됨됨이로 인정받는 공정한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죠. 불과 1년 전의 그 수모가 결국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거대한 힘이 된 셈이니까요. 지아의 복수가 완결되고 참된 정의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오늘 들려드린 지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불어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정말 궁금하답니다. 구독자님 가정에 늘 온기 가득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